안녕하세요. 곽부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명제상의 조건 방현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명제상 그러면 서한시대의 소하와 조삼이 손꼽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 태종의 재상이었던 방현령과 두여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방두라는 이름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인 방현령의 일생을 보면 참다운 정치가, 즉 명제상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현령은 자기의 아버지가 학식이 높고 수나라 시대 때 상당히 높은 관료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많은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문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수나라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되리라고 보고 있던 그 순간에 어린아이였던 방현령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곧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이 각자 자기 정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밖에 나와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현령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8살에 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진사가 되고 나서 벼슬길에 나설 때 보면 그의 재능에 비해서 낮은 벼슬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마침 당 고조가 되는 이연이 수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세민, 나중에 당 태종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지위는 진왕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이 방현령이 자기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재임을 알고 자기 휘하로 불러들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게 된 방현령은 그에 보답하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진왕을 보좌했습니다. 진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력에 근거해서 각 지역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이 있어서 진왕이 자기 아버지인 황제 고조한테 보고를 할 때에 그 문서를 전부 방현령이 작성했는데요. 이연이 이러한 칭찬을 합니다. 진왕에게서 오는 보고서를 내가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진왕이 마치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작성하는 방현령이란 자는 앞으로 국가에 크게 쓰일 인재임에 틀림없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즉 방현령은 학식과 통찰력과 그리고 문장력까지 갖추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왕이 왕세충이나 이런 사람들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얻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들은 각자 자기들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방현령은 절대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자기네가 쳐부쉈던 상대편 중에 괜찮은 인재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이 방현령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여회도 사실은 이세민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현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나중에는 당나라의 정관의 치사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방현령과 두여회를 꼽을 정도로 두여회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인재를 바로 방현령이 뽑아낸 것입니다. 방현령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을 발탁을 했는데요. 그에게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식견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정치가 또 현명한 정치가 되려면 사람을 알아보는, 즉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기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현령은 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방현령은 흔히 지식인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결단력이 없는데요. 방현령은 상당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종 이세민의 형인 태자 이건성이 이세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었던 방현령과 두여회를 자기 아버지인 황제 이연한테 모함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외지로 내쫓아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세민의 모사인 두 사람을
저 외지로 보내서 이세민을 고립시키고 이세민을 이제 죽이려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방열령과 두여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듯 모양을 꾸민 뒤에 도사의 복장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이세민과 함께 현무문의 정변을 계획하고 일으킵니다. 실제로 현무문의 정변에 있어서의 5명의 공신을 보면 이세민의 동서였던 장손무기, 그리고 위지경덕, 그리고 후군집, 이러한 명장들도 있었지만 방열령과 두여여, 이 두 사람이 가담함으로써 이 5명이 사실은 현무문의 정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며 공신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방열령은 그 당시에 수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법규 제도를 전부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법규가 많아서 번거롭고 백성들이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법이 너무나 엄격해서 이 모든 법들을 정리하고 간략하게 하고 백성들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법률도 간소하고 엄격한 형법도 고쳐서 이 형벌을 가볍게 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이 많아지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방열령은 그걸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하고 또 형법을 이렇게 형벌 조항들을 가볍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력도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단력 있게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제상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명나라 때 명제상이었던 장거정 역시 개혁의 계획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결단력이 있었듯이 방열령도 결단력과 실행력과 그거를 통해서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개혁의 첫 조항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남아도는 공무원을 감소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태종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수나라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법규를 만들고 쓸데없는 규제를 하고 쓸데없이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본 방열령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을 감축시키고 당나라가 정부하는 짓을 이뤄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쓸데없는 공무원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용관을 제거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방열령에 있어서 명제상으로서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들을 보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 방열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죽음에 임박해서도 마지막 상소를 올리는데요.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폐하, 제가 폐하께서 고구려 침공에 나서셨을 때에 제가 말렸어야 하는데 너무나 여론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고구려 정벌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 겸 상소를 올립니다. 그것을 본 당태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열령이야말로 충신이다. 죽어가면서까지도 나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소를 올리는구나. 그래서 그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방열령을 방문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방열령의 손을 잡고 울면서 그 두 아들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당태종이 가장 아끼는 고양공주의 부마로 삼습니다. 그것을 보고 방열령은 눈을 감게 되는데요. 방열령은 사실 현무문의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상서령을 거쳐서 재상이 되는데요. 15년 동안 재상을 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재상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방현령. 그는 당나라가 황금기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도 학식과 지식을 갖추고 통찰력과 인재를 알아보는 식견과 그들을 잘 발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현실적인 결단력과 계획력과 그리고 예를 들면 공무원 감축과 같은 그러한 실행력을 갖춘 정치가가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유명한 명재상이자 실질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국가를 흥성함으로 이끌었던 명재상 방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